지역에 이제 꾸준히 머물고 계시다 보니까 면대면으로 주민분들, 유권자분들을 자주 만나실 텐데요. 체감하시는 민심, 뭐 변화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직접적으로 느끼시면 좀 소감이 다를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 곡성에서 6시 반에 공중목욕탕에 가서 목욕탕에서 이제 그 몸 담그고 거기 오신 분들과 대화를 했는데 거의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호남도 바뀌어야 된다. 조국혁신당 잘 뛰어들었다. 열심히 경쟁해라. 그런데 대선에서는 민주당과 힘 합쳐라. 그래 정권 교체하라. 이렇게 하시고 영광에서도 제가 법성포에서 만난 분들 또는 그 시내 이제 그 영광읍에서 만난 카페에서 식당에서 만나는 시민들이 거의 같은 말씀하세요. 와서 경쟁해라. 이렇게 되니까 전국에서 영광과 곡성에 관심을 가져서 너무 좋다. 그래서 영광 곡성의 현안이 뭔지 이번 기회에 전국화되었다. 민주당도 관심 갖게 되어서 다행이다. 그 민주당원인 분도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정 경쟁을 하다 보면 영광과 곡성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영광과 곡성 발전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어떤 후보가 필요한지를 국민들이 잘 아시고 그 과거와 달리 일방적 선택만 해야 됐던 상황과 달리 지금은 비교 형량을 하십니다. 그래서 누가 더 나은지를 따져보시면서 서로 즐거운 선택이다. 좀 고민은 되지만 이게 결국은 영광 곡성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전 힘이 납니다. 네. 자, 뭐 아직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판세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좀 점검해보고 가겠습니다. 추석 연휴 직전에 저희 KBC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서 영광과 곡성 지역 정당 후보 지지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후보자가 확정 전이어서 후보자에 기명이 들어간 여론조사는 아니었지만 영광에서는 조국혁신당을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36.3%가 나와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과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곡성에서는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60% 넘으면서 차이가 꽤나 많이 나는 걸로 나왔는데요. 이제 양당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예. 저희 뭐 여론조사는 추석 직전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많은 좀 민심의 변동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님께서 느끼시는 지금 현재 판세 그리고 이 전후로 해서 어떤 판세의 미묘한 변화 좀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던 KBC 여론조사 외에도 또 다른 여론조사가 하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흐름이 이제 그 흐름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요. 영광 같은 경우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오차 범위 안에서 다툴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비하면 조직세가 매우 약합니다. 돈도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영광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조직세와 조국혁신당의 기세, 이 바람에 이제 부딪히고 있는 형국이고 제가 느끼기에는 영광에서는 변화의 바람, 혁신의 바람이 더 커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곡성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열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뒤로 지난번 여론조사 뒤로 곡성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이고요. 저희 후보, 박웅두 후보를 중심으로 좀 결집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뭐 패배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국혁신당의 호남 민심 공략이 본격화하면서 민주당의 견제도 이제 당연히 대응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은 선대위원장에 박지원 의원을 내세웠고 특히 이재명 대표가 어제 직접 민주당 지도부와 함께 영광을 방문했고 오늘은 또 오전에 곡성 일정까지 소화했습니다. 이 대표는 만약에 결과가 조금 이상하게 나오면 민주당 지도체제 전체가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 선거의 의미를 굉장히 확장해서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해석에 이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의미가 이재명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런 성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말씀을 따르게 되면 이번 재보궐선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신임투표 형식이 그 성격을 갖는다는 건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 대선이 아닙니다. 대선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님에 대한 신임투표도 아닙니다. 그냥 영광 곡성에서 어떠한 정책이 어떠한 후보가 필요한가에 대한 심판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은 지난 4월 10일 총선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영광 곡성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이겨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혁신당 후보가 이기면 윤석열 정권은 심판이 안 되는 것이 이제 저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모두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심판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다.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이번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는 것, 이재명 대표님의 그 지도력에 대한 심판도 아니고 오로지 곡성과 영광과 곡성에 어떠한 정책과 후보가 더 맞는지, 어떤 또 당이 지방 혁신에 대해서 실제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그런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좀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민주당의 조직세가 지금 뭐 영광, 곡성 이곳을 이제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이 선거의 판이 좀 커졌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조직세가 약하다라고 이제 인정을 하셨는데 네, 조국혁신당에게 남은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을 포함해서 한 20여일 남았습니다. 네. 남은 20여일 동안 선거 전략이랄까요? 뭐 이런 좀 그 조직의 열쇠를 어떤 식으로 좀 만회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민주당은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시도의원을 모두 모으셔가지고 300명 규모의 메머드급 선대위를 마련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각 의원들이 그리고 후보들이 3시간 더 내고 3명 더 만나고 이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민주당의 그 관계자들보다 3시간, 3배, 3사람 더 만나고 더 연락하고 호소하고 소통하는 그런 전략밖에 없고 조국혁신당의 규모는 적지만 지난 총선 기간에도 민첩성, 기민성, 돌파력으로 승부를 걸어서 이까지 왔거든요. 이번 10월 16일 선거도 그 기조를 유지하면서 조직은 약하지만 기세와 결기로 돌파해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영광군수 또 곡성군수 선거에서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의 정책을 통해서나 이제 혁신당의 비전 같은 것들이 선보이게 될 텐데요. 지방 정치 또 정치의 혁신을 위한 조국혁신당이 제시할 수 있는 비전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비전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리긴 했습니다만은 1차는 민생입니다. 그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의 민생을 어떻게 군정을 통해서 상승시킬 것인가.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생을 획기적으로 회복시키고 할 그런 의사와 능력은 안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방 차원에서 조국혁신당만의 그런 정책과 의지로 영광과 곡성에 저희의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다른 정책을 실현시킬 것인가. 아까 제가 이제 예컨대 무료 왕진 버스를 만든다거나 또는 어르신들께 반찬 배달을 한다거나 간병비에 대한 지원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똑같은 군의 예산을 가지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민주당에서도 열심히 하셨습니다만 조국혁신당만의 지방자치 능력, 실력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